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신춘 실전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심사위원은 무엇을 보는가? 심사위원이 보는 핵심 기준 7가지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신춘문예에는 수천 편의 시가 응모되고 있죠. 문장이 매끄러운 시, 비유가 아주 화려한 시, 정성껏 태고를 한 좋은 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최종에는 결국 한 작품만 살아남게 되죠. 그 작품은 가장 완벽한 작품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선작 중에는 다소 거친 작품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작품도 당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핵심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춘문예는 흠이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한 작품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신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선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은 수많은 응모작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지,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그 심사위원이 작품을 선택하는 핵심 기준 7가지를 짚어보고 지난해 신춘문예에 당선한 작품을 통해서 그 창작 심사 과정의 어떤 비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보는 핵심 기준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작품에 대한 첫 인상입니다. 제목과 첫 행에서 이 작품을 계속 읽고 싶은 이유가 있는가? 첫 행이 단순한 상황 설명이나 감정의 진술에 머물면은 심사위원의 손에서 멀어지게 되죠. 수천 편을 읽는 심사위원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은 제목이고 첫 행인데 바로 이 첫 행의 긴장감입니다. 2025년도 조선일보 당선작 이수빈의 아름다운 눈사람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 급하게 교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신다. 나는 두 손을 내민다. 선생님이 장갑을 끼워 주신다. 목장갑 위에 비닐 장갑을 끼우고 실핀으로 단단히 고정해 주신다. 이게 도입부입니다. 이 시는 화자가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병명이 무엇인지 이런 사정은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목장갑 위에 비닐 장갑을 씌우고 실핀으로 고정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로 시작을 하고 있죠. 첫 행부터 왜 장갑을 이렇게 끼워주는지 호기심과 긴장감을 만들어내면서 심사위원이 계속 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보는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바로 그 자신만의 어떤 시선입니다. 소재가 새로운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심사위원은 그 소재를 바라보는 방식이 새로운가를 보는 것입니다. 요즘 AI 같은 최신 관심사와 소재를 쓴다고 해서 시가 항상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보이지도 않죠. 남들도 다 보는 아주 익숙한 일상에서 자기만의 시선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025년도 경향신문 당선작을 보면은 안수현의 토마토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의 소재는 윗집 에어컨 실내기 호스에서 떨어지는 물과 마른 토마토 화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상이죠. 하지만 시인은 이 장면에서 엄마와 딸, 돌봄과 성장의 질긴 생명력을 읽어냅니다. 심사위원도 소재의 특별함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을 자기만의 식물적 상상력과 돌봄의 시선으로 읽어낸 점을 결정적인 당선 이유로 꼽았습니다. 셋째 기준은 뭘까요?
바로 구체적인 이미지 제시입니다. 자주 강조를 하지만 시에는 슬프다, 외롭다, 힘들다 이런 것을 말하는 대신에 그 감정을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장면으로 바꾸었는지를 심사위원은 봅니다. 시인이 감정을 말로 다 해설해버리면 독자가 느낄 공간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관념어를 버리고 독자의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과 이미지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조선일보 당선작 다시 보겠습니다. 이수변의 아름다운 눈사람인데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선생님, 제 눈사람이 가장 새하얗고 둥글어요. 그리고 또 커요. 나는 말하고 선생님은 오랫동안 내 눈사람을 바라보신다. 어찌할 수 없어서 울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선생님이 서 계신다. 시인은 아이의 비극이나 슬픔을 직접 한 단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만든 완벽한 눈사람을 자랑하고 선생님은 어찌할 수 없어 울고 싶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 장면만을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을 직접 말하지 않고 감각적인 장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슬픔이 배로 다가오는 그런 창작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이 보는 기준은 시에 있어서의 구조와 어떤 변화입니다. 이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감정과 이미지가 반복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관계와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살핍니다. 좋은 시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는 시입니다. 처음의 감정과 마지막의 정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계가 시 내부에서 전환되고 다층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다시 2025년도 조선일보 당선작 이수변의 아름다운 눈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시의 변화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1단계는 보호가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장갑을 끼워주는 그런 따뜻한 준비에서 보호의 개념이 나타나죠. 2단계는 성취입니다. 눈을 어루만져 완벽하고 둥근 눈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좋은 눈사람, 아주 완벽한 둥근 그런 눈사람을 만든다는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는 고립과 훼손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들은 떠나고 짓밟혀서 파헤쳐진 흙빛 운동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둥글고 완벽한 눈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마지막에도 큰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눈사람을 입혀 놓았으나 더 이상 눈사람 같지가 않고 선생님과 아이는 울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그 생각의 범주를 완전히 바꾸고 있죠. 그래서 심사위원은 이 작품에 대해서 시는 구르고 잠시 멈추고 다시 움직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호에서 놀이로, 성취에서 훼손과 상실로 감정과 관계가 쉼없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품에 깊은 입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사위원이 보는 기준은 언어의 절제입니다. 심사위원은 불필요한 설명이나 수식, 관념을 드러냈는지를 살핍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시의 어떤 울림은 줄어들게 되죠. 말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행간에 넓은 여백을 남겨둘 때 독자와 심사위원의 사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세계일보 당선작 최경민의 예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시는 비교적 짧고 평이한 언어로 쓰였습니다. 새벽에 길 위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고양이를 확인하러 가는 아주 단순한 상황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비유, 길고 장황한 관념적 사유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짧은 분량에도 행간에 큰 공간을 두며 연민과 책임을 단단하게 드러낸 절제의 힘을 높이 평가했다고 심사평에 쓰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보는 6번째 기준은 마지막 행입니다. 심사위원은 마지막 행에서 주제를 정리하고 교훈을 말하는 대신에 어떤 새로운 여운과 생각의 공간을 남겼는지를 살핍니다. 마지막 행에서 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로 했다처럼 주제를 설명하거나 결론을 지어버리면 시가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행은 여운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다시 조선일보 당선작 이수빈의 아름다운 눈사람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행입니다. 나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이 울상이 된다. 이 순간을 지워버리려는 듯이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나 교훈을 말하지 않고 눈이 펑펑 내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더러워진 운동장을 덮어주는 위로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녹아 사라질 소멸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뜻을 하나로 정의하지 않고 새로운 여운의 공간을 남겼기 때문에 독자의 마음에 뭉클한 어떤 슬픔이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이 보는 마지막 7번째 기준은 작품의 결정적인 강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다시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심사위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이 작품을 추천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춘문예 최종심에서는 무난해서 싫어할 사람이 없는 그런 작품보다는 약점이 조금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심사위원의 마음이라도 사로잡는 강력한 필살기가 있는 그런 시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문화일보 당선작인데요. 김용희의 구인 광명기업이라는 작품입니다. 무거운 노동 현장의 어떤 고통을 다루면서 어떤 비장한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구인 광고라는 아주 발랄한 형식과 반어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 쓰인 깔깔이라는 단어는 웃음소리이자 동시에 공구, 레치렌치의 공구의 이름이라는 이중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노동시와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형식과 개성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최종 당선작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춘문예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보는 핵심 기준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제목과 첫 행에서 긴장감이 있는가? 두 번째, 자기만의 시선이 있는가?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는 그런 눈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감정을 말하지 말고 장면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이미지 제시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구조와 변화입니다. 어떤 시선과 정서가 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슷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언어의 절제력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관념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그런 절제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 행입니다. 마지막 행이 어떤 결론이나 주제를 요약하는 대신에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가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결정적인 강점이 있어야 된다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심사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그 작품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되는 필살기적인 그런 작품, 그런 강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창작할 때 봐야 되겠죠. 당연히 심사위원도 그런 점에서 끝까지 그 작품에 손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작품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신춘문예는 완벽한 작품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작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을 선택하는 자리라는 점,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